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해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없이 서늘한 가을바람, 가을 하늘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키리의 나도야 간다. 오늘 이 시간은요, 좀 분위기 있는 분을 제가 오늘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시도 낭송하시고 저희들에게 어떤 감성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라는 것이 이렇게 또 낭만적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분은 서랑화 시낭송가 선생님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신앙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는 시낭송가로서 그리고 시인이고 또 시낭송 강좌를 펼치고 있는 시낭송가 서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가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일반인들의 목소리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처음 나올 때부터가 목소리가 틀리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 시낭송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목소리가 좀 타고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격조 있는 톤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그 시낭송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될 게 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갖추어져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인가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시낭송 할 때 특히 여기 경상도 지역은요, 본인이 네.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낭송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는 네. 타고난 것과 만들어진 것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타고난 거는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목소리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타고난 목소리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또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낭송은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 조금의 어떤 배움의 길을 택해서 어느 정도의 스킬을 조금 익히면 전문가처럼 또 낭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만들어지지요. 가장 중요한 건 좀 내가 타고나지 않더라도 내가 재미를 붙이고 그게 훅 빠지게 된다면 그것도 고칠 수 있고 변할 가능성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저도 참 시를 좋아하긴 했는데 선생님의 그 압도적인 목소리 톤 때문에 야, 나는 저거 할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크니까. 자, 그 정도 격차를 따라가려면 무엇을 좀 이렇게 연말을 하고 갈고 닦아야 우리 선생님처럼 서시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톤을 할 수가 있나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나요?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네. 빠른 사람이 6개월 정도 되면은 그냥 시낭송가 어떤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전문적인 어떤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언어 중에서 표준어와 가장 먼 언어가 경상도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상도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보다 2배의 노력을 들여야 되고 기간도 사실은 2~3배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산에서는 2년은 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또 뭐 한 1년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자격증을 따고 인증서를 받는다고 해서 또 다 활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받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해야지 전문가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치기 힘든 게 이게 습관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행님아 밥 먹었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윤동주의 서시
이렇게 하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일명 우리가 하면 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쪼를 바꾸기 정말 쉽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행사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트렌드가 조금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약간 재미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완전 FM대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톤이 돼야 되네요. 이 시대가 시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그죠? 만약에 신라 시대에 신앙송이 나타났다고 하면 신라어가 가장 유력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경상도가 아마도 표준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사실은 요즘 경상도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에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표준어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야, 그런 점에서 참 힘드네요. 경상도 그렇죠. 사람들은. 자, 우리 그럼 선생님도 일단 선생님 외모 자체가 시를 하실 분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전혀 할 것 같은 사람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우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 낭송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참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시 낭송을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알게 되셨고 시에 푹 빠지셔서 지금은 시 낭송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 그 계기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저는 지금의 저가 어린 시절의 저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고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읽으면 입술이 떨려서 국어책을 못 읽을 정도로 정말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아이였는데 그러나 마음속은 제 꿈이 성우였어요, 사실은요. 성우여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읽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혼자서 끊임없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산에 계속 살았으면 좀 남의 눈이 안 띄었을 건데 제가 저기 표준어를 쓰는 그곳 지방에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제가 전학을 오면서 저의 이 표준어가 이제 빛을 조금 발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 전까지도 사실 이 성격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를 조금 재미나게 읽어줘야 되겠다가 시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화를 제가 배우러 갔죠.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이 문화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화를 배우러 갔는데 마침 그 동화 하시는 선생님이 시 낭송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표준어를 쓰시는 분만 보면 신앙송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한 장 딱 주시면서 한 편 딱 주시면서 이 시를 가지고 한 달 놀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시 낭송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특별하게 요즘 뭐 이런 것 뭐 문화센터 이런 강좌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선생님과 만나면서 저 혼자 중얼거렸던 것이 시를 낭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회를 또 나가서 우연히 또 상을 받게 되고 또 상을 받게 되니까 계속 또 이걸 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 20년 동안 해오니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시 낭송가가 될 거야. 나는 강의를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없었죠. 처음에 전혀 안 하셨네요. 전혀 하다 보니까 이쪽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야, 뭐든 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길이 만들어졌다. 맞아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보면서 야, 결국은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거를 즐기면서 해야만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시대가 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송이라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좋아서 꾸준히 하다 보니 이 신앙송 문화가 너무 이제 저변학대가 돼서 너무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수요가 많으면 또 공급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강사가 필요하게 되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부산에서 신앙송 그 아카데미라고 그런 정의를 가지고 수업을 한 게 제가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때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나눈다는 생각으로 했지 이것을 무슨 뭐 돈벌이에 연결을 해서 내가 이걸 내 직업으로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재능 봉사. 약간은 뭐 동호회 같이 뭐 네네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신앙송 저변학대가 너무 많이 되고 요즘은 신앙송 문화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이 신앙송 동호회나 뭐 단체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그냥 후발로 시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선두에서 야 시작하셨다는 생각에 저도 시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왠지 모르게 내가 원조한테 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엄청 좋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인연이 되죠. 진짜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역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제가 또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야, 역시 줄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담임이 아니라 이제 신앙송 이제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네. 좀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계층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뭐 좋을 것 같다. 뭐 나름의 그런 부류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네. 말에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시를 보면 좀 마음도 이렇게 쫙 깔아앉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사실 시작하게 됐는데 시를 배우면 뭐가 좋은지 우리 선생님께서 그 장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신앙송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마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치유가 된 게 저뿐만이 아니고 저에게 이제 신앙송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울증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신앙송은 사실 정적인 거잖아요. 동적인 게 아니고 이게 정적이다 보니까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시면 굉장히 조용조용하신 분들이에요. 그 조용조용하신 분들의 성격들이 어디 나가면 남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항상 저 뒤에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그리고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분이 배우러 딱 오시면 저분이 변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앞에 서는 것도 처음에는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러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막 이러신 분들이 이제 어느 기간을 지나면 스스로 목소리도 낼 줄 알고 그리고 그 우울했던 마음들이 밝아지니까 표정 자체도 또 밝아지고요. 생활의 활력도 느껴지고 가장 좋은 거는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사실은 제가 그걸 직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요. 네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진행자들은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오버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오버를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좀 이게 탁 깔아앉거든요. 그렇죠. 허무하죠. 예, 허무하고 네. 뭔가 이렇게 고독을 탁 느껴져 이상하게. 그렇죠. 예, 왠지 모르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막 다 관객들 떠나고 하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엄청 많이 느껴요. 근데 이 시라는 거는 약간 정제도 되고 자기 자제도 탁 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차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때요? 선생님도 남 앞에 서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낭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모든 문화예술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서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느낌들은 대중 앞에 섰다가
뒤로 물러섰을 때는 다 허무하죠, 사실은. 아, 그렇나요? 네. 아, 그렇네. 그래서 이제 남이 대중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그렇죠. 보이고 네. 굉장히 멋져 보이고 막 네. 그러지만 네. 대중 앞에 섰다가 또 무대 뒤로 넘어섰을 때는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무언가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만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늘 이게 똑같네요. 좀 더 나은 어떤 걸 관객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건데만 하는 이런 후회감 네. 이런 것도 항상 느끼는 거죠, 사실은.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런 느끼시네요. 네네. 선생님 저하고 질적으로 좀 틀리네요. 조금 틀린 예,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는 그냥 뭐 허무하고 외롭고 이랬는데 선생님은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거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틀린 거는 선생님은 진짜 활기차게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고 예. 저희는 잔잔하게 다가가는 그렇죠.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은 그 활기참을 너무 진짜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느껴질 거고 저희는 잔잔하게 다가가는데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 잔잔함이 관객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제 느낌인 거죠. 그거는. 근데 그분들은 마치고 나면 정말 좋았어요. 뭐 하는 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위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끔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관객을. 응. 어떤 관객은 제 낭송이 정말 좋았어요 하는 관객이 있고 어떤 관객은 저거는 아니야 이런 관객들이 있죠, 사실. 근데 제가 좋았어요라는 관객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만나면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 나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지죠, 사실은. 맞죠. 네네. 이게 그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찌 보면 공통점이 아닌가. 나는 이거를 줬는데 이 정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그 욕심은 있죠, 항상. 예, 항상 욕심이 있어요. 저도 뭐 그래요. 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짱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그렇죠. 뭐 가면서 뭐 오늘 별로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은 진짜 이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 사실은. 그렇죠. 예. 관객의 느낌이 다 틀리니까 나는 선생님의 낭송이 제일 좋았어요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사실은. 그러네요. 나만의 낭송이 무언가 있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많은 낭송가들 중에서 나는 나만의 낭송이 있을까? 나만의 목소리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할 때 누군가가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낭송이 있고 선생님만의 톤이 있어서 선생님의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라는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이것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항상 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말씀 똑같이 하시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런 말 할 때 왠지 모르게 좀만 하면 잘할 것 같은 그럼요, 그런 당연하죠. 희망을 또 가지게 네네. 되더라고요. 그 또 배우셔서 또 저희한테 써먹으시는 거구나. 아니 배운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주면은 막 용기가 막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하셨네. 네, 내가 체험한 걸 또 제 밑에 분들도 같이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이 이러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고. 우리도 같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기왕이 하면 네네. 좀 즐기면서 또 감동을 받으면서 해야지 막 억지로 땡겨와 가지고 하면 실력도 안 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자꾸만 조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잘하라고 막 책찍질을 하면 잘하고 있는 것도 주눅이 들고 그리고 나는 신앙송의 별 이런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신앙송을 그만두게 되죠, 사실은. 근데 신앙송은 사실은 누구를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닌 게 어쩔 때는 나 혼자만의 예술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낭송을 하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돼도 그건 굉장히 큰 어떤 예술이잖아요, 하나.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다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내가 스스로 만족해도 그거는 굉장한 어떤 큰 어떤 효과라고 보거든요. 네네. 내가 행복하고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때로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조금 행복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스스로가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좀 이제 욕심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행복하자. 내가 예. 뭐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가 행복해야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자리 이타. 나의 이치를 깨닫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가 행복한
행복하지 않는데 남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시를 낭송을 할 때도 전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 시에 먼저 감동을 받아서 이 시가 정말 좋아. 근데 이 좋은 시를 더불어 관객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감동이 2배로 오는 거지. 나는 정말 이 시가 싫은데 싫은 그 기운을 가지고 낭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동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감동을 받고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도 감동 같이 받고 그래서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시낭송을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면서 참 또 나름은 이것도 뭐 나름 재밌어서 하셨겠지만 나름 참 이거는 정말 좀 힘들다. 참 이 부분은 좀 힘들어서 참 갈등을 하고 혹시나 그랬던 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잘했다. 그 순간 따로따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앙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제가 좋아서 막 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 줄 몰랐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행복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이 길을 가면서 또 이제 후학들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하고 하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 윗지방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부분. 발음, 억양, 이런 리듬 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상도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이 어려움이 2배인 거예요. 저 윗지방에서 가르치면은 그걸 기준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스킬만 가르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포용을 하다 보니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또 기쁨으로 다가와요. 왜? 처음에는 정말 저분이 낭송도 할 때도 그렇고 뭐 발을 할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사투리를 많이 쓰셨던 분이 어느 시간 흐르면은 그렇게 했던 것이 언제 있냐 정말 제대로 된 낭송을 딱 보여줄 때는 정말 감동이죠 사실은. 첫 번째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이제 제자가 전국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회에 나가서 동상밖에 못 받았어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제가 나갔던 그 대회예요. 그래서 가장 큰 대회인데 지금도 그 대회는 가장 큰 대회예요. 근데 그 대회를 제가 나간 그 다음 해에 제가 가르쳐서 그 친구가 전국대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 전국대회라고 하면 이 대회는 지금처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닌 데예요. 예, 이게 각 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거기에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이 서울의 본선대에 올라가서 예전에 그 주북 노래자랑 뭐 이런 것처럼 연말 결선을 결쳐서 연말에서 그 대상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끼리 또 대회를 치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선은 한 6월에 했으면 본선은 12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한 6개월을 시하고 싸우고 눕고 늙이고 하면서 정말 그땐 저도 정말 그 신앙송이라는 것에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그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친구가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는 제가 받은 상보다 너무너무 기뻐서 둘이 전화기를 잡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럴 땐 정말로 그 감동이 지금도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에게 배웠던 분들이 또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또 돌아오면 또 같이 기쁨 나누는 그 기쁨이 2배죠.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뭐 지금 저희 이제 수강도 약간 좀 연기가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뭐 녹음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문화예술계통이 지금 다들 지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뭐 나름 우리 선생님께서 방법을 지금 현재 방법은 뭐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름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술은 모두 다 외로움부터 시작을 해서 관객과 만날 때 행복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관객과 함께 나눈 이 행복을 지금 누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계가 지금 침체 위기에 있고 그 침체 위기를 벗어나고자 관객 없는 공연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송은 사실은 함께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혼자 할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도 뭐 녹음 방송, 녹음 수업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가장 알맞는 SNS를 통해서 그죠? 저희 부산신앙송협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방 문화야 놀자. 그 방송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그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송에 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왕화의 시가 있는 풍경이라는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 나 홀로 걷는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 어린 참나무 잎이 지기 전에 그대가 와서 반짝이는 이슬을 텁니다. 그렇게 하듯이 지금 모든 문화들이 문화예술 쪽이 그냥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나지는 방송도 굉장히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관객들이 방송으로 보면서 응원해 줄 때, 그럴 때 우리는 문화예술이 침체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이렇게 악수해가면서 서로 시라는 것도 또 좀 그런 게 좀 정적인 게 좀 왔다 갔다 이게 교감이 되어야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 소랑 선생님께서 시를 녹음해서 보여줄 때 야 이런 방법 좋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생님의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이거 좀 받고 싶은데 이거 케어가 안 되니까 조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신앙송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녹음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캐치를 딱딱해요. 근데 이제 신앙송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해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만 딱 그렇죠.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이 또 다르게 낚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편안하게 시간 만들어야 되지, 내 혼자만의 시간 만들어야 되지, 또 어느 구석에 가서 또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야 돼.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차라리 시간을 딱 비우고 저기 가서 선생님 만나서 또 서로 얼굴 보고하면서 이렇게 부대끼고 이게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뭐 현실이 안 되니까 그죠. 참 이게 참 좀 힘듭니다.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문화가 또 발생되고 또 다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나쁜 거를 또 어떤 식으로 승화하냐에 따라서 더 우리가 이 시문화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시를 탁 들어오면서 제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시 낭송가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낭송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야, 나 참 잘 왔다. 역시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추천하는 선생님은 어리라 하겠나 이런 생각을 왔는데 역시나 대단하더라고요. 얘기할 때 우리 선생님 시를 들으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나 우리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시들을 교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가운데서 이 시는 정말 내가 추천하는 시다. 그리고 또 그 시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 시는 지금도 애송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참 암송하는 그런 시다 생각하는 시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애송시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시는 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조금 메시지를 담겨 있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짧은 시예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네. 내용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보통 하고 시 낭송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뭐 어떤 내용의 느낌으로 들으면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당을 쓸면 뭐가 깨끗해지죠? 마당이 깨끗해지고 내가 괜히 뭔가를 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여기에다 꽃을 한 송이 탁 피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주변이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내가 또 마음속에 시를 한 편 탁 싹 틔우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또 함께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죠. 결국은 이 청소를 하면서 네. 마음을 비워가면서 네. 나를 또 갈고 닦아야 된다. 네. 막 그런 의미가 아닌가 맞습니까? 그런 거죠. 한 편의 시로. 예, 한편의 시로 네, 네. 그를 또 비움과 체험을 또 그렇죠. 연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시 한 편 낭송하고 네. 우리 또 마지막 질문이 또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와,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의 시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요. 시라는 것은 감정을 정화하고 또 나를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마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나 우리 선생님 앞으로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즐기면서 이 시낭송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꿈, 희망 뭐 이런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신앙송 문화가 어떤 거라는 게 조금 더 알려지길 바라고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올해로 신앙송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신앙송 이론 또 책자도 요번에 출판합니다. 그래서 20주년 출판 기념회도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송 콘서트도 우리 이태기 선생님과 함께 또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서면 소민 아트홀에서 7시에 출판 기념회 및 설왕화의 신앙송 20주년 기념 신앙송 콘서트도 할 예정이니까요. 허락이 되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 신앙송 문화가 저변 확대가 또 많이 돼서 신앙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저와 함께 가는 내 사랑하는 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또 모든 이 지역 변화가 지역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좀 이렇게 마지막 멘트도 이렇게 저도 따라하지 못하는 톤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감동입니다. 예, 제가 참 진작에 서울에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저도 서울은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런가요? 예. 그럼 지금이라도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될까요? 네. 그러면 뭐 조금 달라질까? 아니 우리 이태기 선생님 지금 경상도 사셔도 워낙이 이렇게 이 언변이 뛰어나셔서 서울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톤이 한 번씩 선생님 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정말 쇠가 빠지게 해도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저에게 또 자존감을 주신 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색깔과 또 음미할 수 있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다. 이 말씀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아니 근데 제가 딱 한마디를 안 한 게 있네요. 아니 신앙송하면 이쁜 목소리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항상 다 이뻐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쁜 목소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늘 수업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이쁜 목소리는 뭐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이뻐져요. 목소리가 다듬어지면서. 근데 나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 저음은 저음대로, 고음은 고음대로, 또 쉰 목소리는 쉰 목소리대로. 그렇게 해서 나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나만의 신앙송을 들려줄 때 가장 아름다운 낭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전하십시오. 신앙송에. 야, 완전 활용 점정을 팍 찍어주시는 마지막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목소리. 가장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존감을 가져라. 그러면요. 내 목소리에 자존감을. 그렇죠. 네. 내 목소리에 자존감을 가져야 그것이 또 색깔로 드러나지. 막 내 목소리 막 별로야 이러면 자존감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목소리를 하는 낭송은 지겨워요. 그래서 그렇죠. 나만의 목소리를 할 때 저 사람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색깔이 있는 목소리. 예, 저도 옛날에 박경림 그 DJ 할 때 목소리, 야 어떻게 저 목소리를 DJ를 한단 말이야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박정자 씨 아시잖아요. 예, 연극 배우. 예. 연극 배우 박정자 씨의 약간 좀 뭐 그 낭송 약간 듣잖아요. 무서운 목소리잖아요. 예. 너무 멋져.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아주 저음에 힘 있는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목소리는 저는 누구나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정말 박정자 선생님이 따라가지 못할 목소리 베스트 1이라면 우리 서랑 선생님 베스트 2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 예.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거는 꾸준히 오래 가야 돼요. 그래야지 무언가 나만의 것들이 만들어지지 금방 만들어진다면 나만의 것이 아니죠, 그거는. 네네. 고수는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야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더 유명해지고 뭐 그때는 인터뷰 응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면 또 안 응해 주실 수도 있을지 뭐. 예. 우리 이태기 선생님이 뭐 한다면 제가 뭐 발로 뛰어서 나가죠. 예. 진짜요? 네, 맨발 벗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 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발 벗고 흔쾌히 하자는 말씀에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하자면 제키리의 나도야 간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그 하시는 또 유튜브 뭡니까? 시방 문화야 놀자. 시방 문화에 놀자. 네. 거기에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서랑아의 시가 있는 풍경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원글로 잘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썼는데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 영점만 써야 돼.